아, 사실 발음 잘하세요. 난 자식한테 있다고. 감각적 오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 손바닥에 있습니다. 다 이렇게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치유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 있는지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치유 없애기도 되게 곤란하잖아. 그죠? 감각적 오역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감각적 오역을 이렇게 치유 없애기 전에 그것을 딱 이렇게 요 놈이 여기 있었구나라고 딱 발견하는 단계가, 알아차리는 단계가 그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단계예요.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라는 게 뭐냐 하면은, 감각적 오역이 어디에 있구나 하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을 치유 없애는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안 그래요? 감각적 오역, 악이, 의심,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 들뜬가 후회, 이런 것들은 그 말이 좀 그렇잖아요. 어디 딱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그게 어디 있는지 알아야, 딱 보여야, 그 다음에 그걸 그 찌개를 끓이든 된장을 끓이든 무슨 요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감각적 오역은 그거는 딱 이렇게 내놓고 딱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것을 봐야 돼요. 어디 있는지. 딱 보는 게, 이게 여기 있구나라고 딱 볼 수 있는 게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단계예요. 그걸 이제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제주도 가면은 그 들판에, 산에 그 야생마들이 막 뛰어다녀요. 초원에 야생마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그것을 말을 잘 보는 사람이 딱 보고, 저 야생마 중에 저 말을 잡아가지고 경주마로 시키면은 이거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놈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능숙하게 이렇게 올가미를 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그 놈을 잡아서 끌고 오죠. 그죠? 끌고 어디로 와요? 예? 농장으로 데려올 거 아니에요. 예? 농장으로 데려와가지고 될 수 있으면 넓은 농장에다가 풀어줄 거 아니에요. 풀어주면서 그 농장이 이렇게 말뚝박은 안에서 마음대로 뛰어놀게 하고 그 안에서 바깥으로는 못 나가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자유를 많이 주는 대신에 갇혀있다라는 것을,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서서히 익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음식 맛있는 거 주고 이렇게 돌봐주면서 이제 거기서 스트레스 안 받고 자기 스스로가 타협해서 살도록 시간적으로 여유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이 초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 마음대로 살다가 아무리 울타리가 넓어도 처음에 갇혀 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맛있는 것도 주고 그 다음에 잘 돌봐주고 이렇게 좀 안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장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타협을 해요. 나쁜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그냥 견디자.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다스린단 말이에요. 다스리면은 이제 그 사람이 보고 저놈이 이제 때가 됐구나 해가지고 이제 안장을 탁 올려요. 그러면 이제 거부를 안 해요. 근데 마음이 아직 안 잡힌 상태에서 안장을 탁 올리면 어떻게 해요? 뒷발로 맞아요. 뒷발로 그냥 맞고 그냥 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마음이 좀 자기가 타협이 되고 마음이 안정되면은 안장을 올리고, 안장을 올려가지고 며칠 동안 풀었다가 놓았다가 풀었다 놨다가 며칠 동안 있으면은 내가 안장에서도 이제 별로 이렇게 거부감이 없고 잘 익숙해지고, 그리고 안장에 있을 때 더 맛있는 걸 더 많이 주고, 그렇게 해서 길들이다가 나중에 사람이 올라타도 되게끔. 그렇게 해서 말 한마디를 길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를 길들이는데, 초원에서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말을, 그게 지금 감각적 오역이에요. 여러분들의 감각적 오역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잡아다가 저기 그 농장 안에다가 갇혀가지고 이렇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단계가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단계. 응? 이해가 됐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게 뭐죠? 감각의 대문이 뭐였죠? 네, 육근이었죠. 그죠? 육근. 육근에서 전옥은 눈, 귀, 코, 혀, 몸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생각까지 이 감각의 대문을 이렇게 감각의 대문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감각의 대문을 지킨다는 것은 왕이 살고 있는 성의 대문을 지키는 거하고 비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 사는 성곽에 그 문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이렇게 사방에 다 문을 뒀잖아요. 한양에는 그렇게 문을 뒀는데 그 한양에 그 문에 예를 들어서 남문이면 남대문에 이제 그 군인들이 이렇게 지키고 서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을 탁 지켜보죠. 그죠? 이거를 비유해서 이제 감각의 대문을 지키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그 보초처럼. 그러면은 성지기가 성 대문을 지키는 사람이 나가는 사람, 들어오는 사람을 다 보잖아요. 보고 거기서 들어가면 안 될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죠. 잡죠. 그리고 나가서 안 될 사람을 또 잡죠. 못 나가게 하죠. 그죠? 그리고 나가도 될 사람은 나가게 하고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게 하고 그럼 면밀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게 대문지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동대문지기가.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약에 누가 나가는데 아주 예쁜 여자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 나가는 거예요. 걔를 따라서 쫓쫓쫓 따라 나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 들킴이 이제 목 날라가는 거죠. 이건 대문을 못 지킨 거죠. 대문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 들어가는 것을 돈을 받고 눈 감아줬다. 그러면 이건 대문을 지킨 게 아니에요. 잘못 지킨 거죠. 그죠? 그러면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인데 돈도 주고 야 들어가서 저기서 내가 막걸리 한 잔 사줄게 따라와 이러면 쫄쫄쫄 따라가가지고 술 한 잔 얻어먹고 다시 자리로 온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면 대문을 지키는 노릇을 못한 거 아니에요? 이 감각의 대문도 그래요. 자기도 눈으로 예를 들어서 눈의 감각 이렇게 안근을 지킨다고 하면은 안근에서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렇게 지켜봐요. 따라가면 안 돼요. 보고 싶은 거다 이러면서 그냥 확 따라가 버리거든요. 따라가 버려요. 따라가 버리면 지킨 게 아니에요. 감각이 되면 지킨 게 아니에요.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을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술 한 잔 얻어먹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지켜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은 못 들어오게 하고 나가서 안 되는 것은 못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계속 이렇게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죠? 그 지켜보는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놈들 중에서 유심히 봐야 될 놈들이 있어요. 그 5가지. 감각적 오역하고 악의, 의심, 그 다음에 해태와 원침, 들뜸과 후회. 이 5가지를 면밀하게 관찰해야 돼. 얘들이 나갔구나, 들어왔구나, 나갔구나,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그 육권에서 딱 보고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얘들이 어디쯤 있다. 어디에 있구나, 들어왔구나, 나갔구나 정확하게 보고 아셔야 돼요. 그게 감각의 대문이에요. 단속하는 건데 그걸로서 오개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단속을 하면 날뛰는 야생마가 농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면 많이 순화되잖아요. 순화가 되더라도 아직까지 경주말은 안 되잖아요. 아직 경주말은 안 됐지만 순화는 많이 됐죠. 그런 단계예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지우고 버리고자 하는 감각적 오역과 악의를 잘 유권을 단속하면서 지키면서 그것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감각적 오역과 악의가 어디만큼 들어오고 어디만큼 나가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태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야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그래야 지울 수가 있죠.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지워요. 되셨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감각의 대문에서 이제 파악을 했어요. 파악을 하면 그 다음에 4년초 수행을 하면서 5개를 떨쳐버리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파악이 됐어요. 아, 이놈이 여기 있구나. 이놈이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들어와 가지고는 그 종로에 어디에 있고 나가서는 저기 강남 어디에 있다. 딱 파악이 됐어.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잡아야 되겠다. 내가 언젠가는 없애겠다. 딱 하면은 마음 먹고 들어왔으면은 들어가서 잡고 나갔으면 나간 데 가서 잡아와요. 그놈을. 그래서 죽여버리면 돼요. 그렇듯이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면서 이제 우리가 없애고자 하는 감각적 오역과 악의를 파악을 했어요. 동태 파악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없애야겠다. 없애야겠다. 작정을 먹고 4년초 수행을 딱 들어가요. 4년초 수행에 딱 들어가면서 제일 거슬리는 게 그게 방해가 되거든요. 제일 거슬리니까 그걸 파악을 딱 해가지고 그때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거. 집중적으로. 그 놈을 잡아서 없애는 거예요. 족치는 거예요. 계속 4년초 수행을 시작하면서. 그래서 10년초 수행을 하면서 감각적 오역과 악의를 탁 떨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탄탄대로가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선정, 삼선정 계속 쭉 나가요. 되셨죠? 그럼 요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말을 제 농장에다가 데려다 왔어요. 야생말을 경주마로 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좀 시간을 돌려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좀 순화가 되고 그 다음에 안장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계속 몇 번 하다가 안장을 끼워놔도 얘가 발버둥 안 치고 편안하게 옷 입은 것처럼 편안하게 생활하더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말 잘 다루는 기수? 뭐라 그러나? 성마 기수라 그래? 그 기수를 넣어가지고 말을 잘 친하게 하면서 이제 경주말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주말로 만들면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감각적 오역과 악의를 떨쳐버리고 초선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감각적 오역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몰라요. 일체 아무데나 다 있어요. 없는 곳이 없어. 근데 없는 곳이 없는데 어떻게 다 지워버려요? 그걸 어떻게 다 지워버려요? 세상을 차라리 지워버리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 있는지 파악을 범위를 딱 좁혀서 파악을 하는 것이 감각적 오역을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는 거다.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고 난 다음에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잡아 죽이는 것은 그 다음에 4년초에 10년초 수행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작사를 낸다 이거예요. 됐죠? 그래서 야생마 한 마리를 잡아서 경주마로 만드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절차를 보면 지계에서는 당연히 선법계를 지키고 악법을 버리고 그 다음에 만족하는 일상생활에서는 팔정도의 앞에 6개까지를 탁 지키고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 단계 감각적 대문을 지키는 단계로 들어가요. 자동적으로. 거기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없애야 할 감각적 오역과 악의를 파악을 해내요. 파악을 한다. 어디 있는지 어느 정도로 있는지 완전히 파악을 해요. 파악을 하는 동시에 그게 좀 누그러져요. 막 휘둘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4년초 수행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없애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없애면은 그 다음에 막바로 그게 초선정이라고 그랬죠? 두 개째 초선정.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 9차 재정에 따라서 쭉 진행하면 돼요. 요 단계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쉽죠? 근데 보세요. 이게 또 뭐가 또 복잡하겠냐면 그 아까 전에 말을 보는데 아주 좋은 말이 저기 그 야생에 있다. 저놈을 잡아서 경주마로 만들면 이건 대박이다. 좋다. 근데 뭐 그런 거 하나만 키워가지고 이왕 키우는데 그렇게 돈 많이 버는 것만 키울 수 있나요?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일도 같이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중간에 조금 떨어지는 말이 있어요. 아주 좋은 말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걔는 좀 더 성질이 포악해요. 그래도 뭐 키우는 김에 그 데려다가 키워야 하는데 얘는 아주 좋은 말보다 조금 더 야생성이 더 강해가지고 그 농장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훈련을 조금 더 시켜야 돼요. 잡아다가 조금 포악한 성질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난 다음에 농장 안으로 들려놓거든요. 이 포악한 성질이 뭐냐고 하면은 감각적 오역과 악이 이외에 또 있는 거예요. 얘가 뭐 있느냐 하면은 분노와 성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인색하고 사기치는 거, 뻔뻔하고 또 뭐였죠? 말도 잘 안 나온다. 뻔뻔하고 완고한 거, 자만, 거만, 그 다음에 방일, 해태와 방일, 게으르고 그냥 허영과 방일, 이런 거. 이런 게 덮여져 있는 것이 아까 전에 말한 우리가 없애려고 하는 감각적 오역과 악의 이외에 더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감각적 오역과 악의를 아무리 어디 있는지 찾아다해도 안 보여요. 없어요. 반장님처럼. 왜 없은지 알아요? 이게 덮여져가지고 없는 거예요. 방금 말한 거 있잖아요. 이게 감각적 오역과 악의 위에다 완전히 덧칠해져가지고 감각적 오역과 악의를 떨쳐버리려고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길들여야 돼요. 그런 것은 아까 전에 아주 좋은 말은 농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풀어놓지만은 그런 말들은 거기 풀어놓기 전에 조금 성질 좀 죽여야죠. 죽이고 난 다음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 중간 단계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 중에서도 악의와 감각적 오역과 악의를 떨쳐버리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는다. 어디 있는지. 보니까 그거보다 더 심한 것으로 더 칠해져 있더라.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벗겨나가는 걸 하면 돼요. 벗겨나가고 난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단계로 다시 들어오면 돼요. 되셨죠? 근데 이 중간 단계의 말보다도 더 심한 말이 있어요. 저기 야생이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저 야생말을 완전히 그냥 저거는 그냥 이렇게 그냥 고기로도 분이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저 말도 잘 내 손을 거치면은 잘 길러서 좋은 주인 만나면 그래도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거둬들여요. 근데 굉장히 그 야생성이 강하고 더 포악하고 그래요, 말이. 그럼 이 말을 잡아다가 그 성질을 많이 두 단계를 더 죽여야죠. 한 단계, 두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농장에 이렇게 마뚝박아 농장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중간 단계는 한 단계를 거쳤잖아요. 얘는 두 단계 더 거쳐야 돼. 한 단계 더. 그게 뭐냐 하면은 아까 중간 거보다 더 나쁜 경우인데 그거는 뭐냐 하면은 첫째로 부처님 가르치면 공부 안 한다는 사람.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가지. 부처님 가르치면 공부 안 한다. 두 번째, 나쁜 친구들과 싸돌아다닌다. 그죠? 나쁜 친구, 저열한 친구, 동료, 도반들과 싸돌아다닌다. 올리고, 뻔하지 뭐.
저기 우리 오페라 보러 가자. 뭐 그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자. 어디 쇼핑 같이 가자. 해외 여행 같이 가자. 다 노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보면 다 노는 거죠. 다 노는데 친구가 있지. 공부하러 같이 가자는 친구는 별로 없잖아요. 안 그래? 그래서 두 번째는 나쁜 친구들과 사귄다. 자기 주변에 적어보세요. 내 친구들. 내한테 전화 오는 친구들 일주일 내내 내한테 전화 오는 사람 이름을 다 적어놓고 이 사람들하고 내하고 공부를 같이 하는 사람, 놀러 같이 가는 사람, 먹으러 같이 가는 사람, 쇼핑하러 같이 가는 사람 쭉 다 적어봐요. 걸어보면은 공부하러 가는 사람보다 놀러 가자는 사람, 그 이외의 일로 오는 사람이 더 많으면 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더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세 번째가 뭐였어요? 네? 가르쳐도 마이웨이 마이웨이 외치는 사람. 이렇게 아무리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이해해주고 해도 마이웨이 하면서 지만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마이웨이가 멋있는 마이웨이면 또 괜찮아. 또 인정할 만도 해. 근데 별 볼 일 없으면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어차피 대책이 없잖아요. 근데 이해를 좀 잘 못해주고 상세하게 안 가르쳐줘서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서 그랬다면은 그것도 가르친 사람의 잘못도 있겠지. 근데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줘도 안 듣고 마이웨이 하는 사람은 여기 속해. 여기.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에 속해 있어요. 그것도 네 가지 중에서 밑에서 세 번째예요. 맨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요? 이 보살님은 여기에 보살님들 그런 분들 없나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절대로 안 버려요. 절대로 안 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 이거는 이 나쁜 차원에 있는 중에서 제일 마지막이에요. 여기보다 더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부처님이 언급을 안 하셔요. 더 이상 언급을 안 해요. 여기서 부처님께서 언급하는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이거예요. 뭐냐? 자기 견해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70만 되면 다 이래 돼. 네, 나이 70만 되면 다 그렇게 돼. 같이 밥 먹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은 듣고 돌아서면서 그런데 스님 나는요. 10분도 안 가요. 10분도 생각 안 해요. 듣고 1분 안에 그런데요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탁 돌았어요. 그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 그 사람한테 아무리 필요한 얘기, 유익한 얘기를 해줘도 듣고 10분도 안 지나가고 듣고 밥 한 숟가락 먹기 전에 그런데요 하면서 돌았어요. 생각을. 자기 생각대로 다시 재정립해버려요. 근데 그 생각이 뛰어나거나 훌륭하거나 그럴싸한 아주 좋은 거라면은 괜찮아요. 전혀 그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교도 안 해요. 자기 생각하고 듣는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하고 비교도 안 해요. 비교할 생각도 안 해요. 무조건 일단 잘라놓고 봐요.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언급하시는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는 이제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젊었을 때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고 끝까지 해요. 젊을 때는 요즘은 아예 말 안 하고 피해요. 그냥 이미 말되어져 있는 거 보시라고.
자기가 지금 자기 모습에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것을 너무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그건 나름대로 또 그걸 주장하고 그걸 버리지 않는 것은 또 이해가 돼요. 그럴 만도 해요. 자기 있는 모습, 자기 있는 생각, 자기 견해를 만족하지도 못하고 좋다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떳떳하게 보여가지고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살으라고 자신 있게 말도 못하면서 자기 생각을 전혀 놓지를 않아요. 꽉 쥐고 있어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은 그 생각, 그 고집, 그 견해를 자기 자신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자기 자신. 그 사람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거든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몸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 철떡같이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견해하는 거, 내가 고집하는 거, 내가 알아온 거,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 이 자체를 내 자신으로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다른 얘기를 들으면 자기를 해치는 줄 알아요. 자기를 해치는 거고 자기를 무시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감을 먼저 드러내놓고 짐승들 이렇게 위협하면은 죽을 줄도 모르고 이빨부터 드러내잖아요. 조그마한 그냥 진짜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것들도 건들면요 하고 이렇게 이빨부터 일단 내놓고 보거든요. 그것처럼 그래요. 그걸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일단 이빨부터 탁 드러내놓고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해요. 이런 사람은 거의 이렇게 의식 수준이 거의 반응하는 게 이제 거의 짐승들 수준이죠. 자기한테 유익한지,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지, 해로운지 생각도 안 하고 비교도 안 하고 일단 이빨부터 탁 드러내잖아요. 으르르 이러잖아요. 그건 이제 짐승 수준이죠. 그게 이제 이 단계예요.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그 네 가지를 좀 치워라 이거예요. 좀 순화시켜라. 그 네 가지를 지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옮겨가지고 아까 중간쯤 있는 거 있잖아요. 성냄과 화냄, 뻔뻔스러움, 자만, 아만 이런 거 있는 무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한 번 더 지워놓고 그 다음에 감각의 대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가르침이 이렇게 단계로 되어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가르침은 이렇게 이번 경전을 보면 우리가 지계를 하면서부터 수행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그 과정을 오르락 내리락 여러 번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밀하게 안 읽으면은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같은 소리가 계속 반복되는지 읽으면서 그냥 읽긴 읽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읽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지게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요. 8정도 6개까지 그 다음에 5개까지 갔다가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면 지금 있는 나쁜 것들을 다 지워가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밑에 다시 내려와서 내가 해야 할 것, 좋은 쪽으로 정장시키기 시작해요. 계속 마음으로 내는 거예요. 아니까 정장시켜 가다가 기존에 있는 나쁜 것은 다 치웠는데 새로운 것이 나타났다. 이러면 무조건 피해가라. 피하고 해서 피해가는 거. 그리고 마음을 내서 그걸 정장시키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것을 강화시키는 거. 한 단계 한 단계마다 강화시키고 정장시키면은 특징이 뭐냐면 거기서 내가 안주하면 그 계금치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안주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 단계에 향상 인도가 자동적으로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가르침이 아주 정밀하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딱딱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깊이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깊이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정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생하지 않는 것을 정장시키면 그 다음 단계로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선법을 다 지키고 그 다음에 팔정도를 이루어서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이루고 그 다음 단계로 지나가서 감각의 대문에서 5개를 파악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신념처 수행에서 감각적 오역과 악의를 떨쳐버리는 수행을 집중적으로 해요. 그렇게 하면 뭐 어려움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사람, 근기가 좋은 사람들의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인데 여기서 떨어지는 사람, 조금 떨어지는데 감각적 오역과 악의를 찾으려 해도 없고 그게 다른 것으로 더 칠해져 있더라. 그럼 더 칠해져 있는 것을 벗겨내고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 칠한 거 위에서 더 덮여져 있더라. 그 아까 4가지 있잖아요. 그 4가지에 더 칠해져 있더라. 그럼 그걸 벗겨내고 그 다음에 더 칠한 것을 벗겨내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야 돼. 예외적인 경우에. 그리고 여기보다 더 밑에 있는 거는 재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 준다 비구한테 부처님께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저희 나쁜 친구들도 사귀지 말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대로 잘 따르고 가르치는 대로 수순하게 잘 따르고 그 다음에 네 고집 피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되셨죠? 이제 아까 질문하신 거 이해됐습니까? 근데 그 팔정도를 일상생활에 만족해서 팔정도 수행을 한다 그랬잖아요. 전에 팔정도 공부할 때 부처님이 이제 사견을 없애고 정결이 그렇죠. 상태에서 그렇죠. 된 거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느껴지죠?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잠깐.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을 때 정견에 들어가려면은 사견을 여의고 들어가라. 중도로서 들어가라. 네. 그 다음에 이욕으로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영각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팔정도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견을 여의고 이욕을 하고 영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다 쇼부를 본다고 봅시다. 네. 됐죠? 부처님 가르침을 네. 다르게 이해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것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다 해결하고 우리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팔정도에서 그 정념하고 정정을 여기서 포함 안 시켰잖아요. 그죠? 정념하고 정정은 그 다음에 사념처 수행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사념처 사념처 수행에서 5개를 떨쳐버리고 초선정 이상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팔정도는 또 그 부분이 또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하니까 6가지를 딱 잘라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준다야. 나는 너를 불쌍하게 여겨서 내가 해야 할 바를 다 했다. 더 이상 할 게 없다. 나를 더 이상 기대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삘삘삘 놀다가 죽어서 부처님이 나중에 너 제자 됐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너를 뭐 천국으로 보낸다든지 너를 뒤에 잘 봐준다든지 이런 일이 없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게 끝이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 네? 봐주는 거 없어요, 뒤에. 여기 지금 이게 봐주는 거 처음 다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여기 나무 밑이 있다. 빈 자리가 있다. 여기 가서 열심히 수행하라 이 소리잖아요. 그리고 게으름 피우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 이게 내가 너한테 하는 마지막 말이다. 당부의 말이야. 응? 이거 춘다한테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춘다 보살님들한테도 나중에 후회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게으름 피우지 마소서. 50년을 게으름 죽여놓고 지금 와서 또
어쩌겠다라는 거예요. 게을름 피우지 마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다 타다 남은 쟤처럼 조금 남은 이 인생 열심히 하셔서 너무 심했나? 맞죠? 거의 타다 남은 쟤처럼 조금 남았잖아요. 조금 남으면 이 온기로 열심히 해야지. 이것마저 다 식어버리면 그거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리고 예전처럼 공부하는 것이 뭐 어떻게 하는지 뭐 잘 몰랐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거 얼마나 그거 쉽게 다 설명이 돼 있어요. 팔정도를 다시 보면은 바르게 지게를 행하는 게 정견이에요. 그렇게 바르게 해서 한다는 말은 개금치에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개금치에 떨어지면 정견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게를 하면 자동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간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만족한 일상생활로 간다. 만족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만족해하는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지 바로 안다. 바른 견해. 그거 바른 견해예요. 그리고 그 바른 견해를 지게에서 했을 때하고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했을 때하고 다르죠. 견해가. 그것을 다른 견해를 변화시켜도 바르게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사유로 계속 뒷받침해줘야 돼요. 그죠? 그 사유력으로 계속 뒷받침해줘야 돼요. 견해가 달라지잖아요. 이 단계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과정에서 이게 다른 데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달라지는 이것을 사유로, 바른 사유로서 계속 지켜줘야 돼요. 감각의 대문으로 단속해서 넘어가면은 지게는 끝났고, 그 다음에 팔정도의 6가지 끝났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5개를 파카로 들어가는 거야. 5개를 파카로 들어가는 거야. 감각적 오역과 악의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파악하는 거야. 파카로 들어가는 거야. 그거 파악하는데 의식주가 신경을 쓰인다. 행동에 신경이 쓰인다. 말하는데 신경이 쓰인다. 뭐 생각하는데 신경이 쓰인다. 이러면 다시 내려와야죠. 다시 떨어지는 거야.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감각의 대문을 단속할 때 이게 다 만족이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 가지고는 5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디 있는지 동향 파악을 완전하게 한다. 그러면서 5개가 좀 순화된다. 그때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겠죠. 단속하면서 아예 없애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단속하면서 없애지는 않고 최소한 동향 파악은 완전하게 해야 된다. 동향 파악이 딱 됐으면 그 다음에는 없애로 들어간다. 뭘로? 칼을 하나 딱 들고 들어가는데 그게 신념차가 있어요. 신념차를 딱 들고 들어간다. 그때부터는 딱 목표를 2개를 놓고 감각적 오역을 딱 하나를 놓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 오역만 하나만 작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초선장 들어가죠. 그죠? 지게는 이미 됐으니까 선법견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감각적 오역 하나만 딱 잡으면 때려 잡으면 그냥 초선장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됐죠? 뭐 복잡해요? 뭐 어려워요? 웃겨요? 웃기는가 보다. 됐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 경전이. 다음 주 목요일 날엔 강의가 없는 대신에 여러분들 설날 재밌게 보내시라고 숙제를 하나 내줄게요. 숙제는 부담 갖지 마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 웃기는 숙제예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뭐 하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번호가 몇 번까지 있느냐 하면은 29번까지 쭉 적어져 있죠. 29번까지 적어져 있다가 그 다음 단계 가면은 29번까지 차례대로 안 하고 뭐 이렇게 중간중간 띄엄띄엄 했잖아요. 그죠? 1번, 8번, 29번 이렇게 3가지만 예를 들었죠? 그죠? 사회를 다 뺐죠?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쳐가지고 각자 글을 만드세요. 그거를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상세하게 다 써넣어요. 다 끼워 넣어. 반복되지만 다 끼워 넣어봐요. 7개, 6개, 5개를 차례대로 쫙 끼웠다가 중간에 처음에는 다 썼지만은 중간중간에 내가 막 이렇게
덤성덤성 반복되니까 막 뺐잖아요. 뺀 것을 하나도 빼뜨리지 말고 반복해서 다 채워넣고 있어요. 그럼 물론 안 하셔도 돼요. 꼭 하라고 안 그래요. 근데 검사는 어떻게 할지 나도 몰라요. 아, 그런 거,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한두 개만 해보면요. 다음에는 경전 혼자 읽어도 다 파악을 다 해요. 질문 없어요? 맞춰도 돼요? 그래, 예, 마칩시다. 마치회로 올리겠습니다.